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제3세대 반도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다 보면 특히 중국 같은 나라들이 제3세대 반도체에 매진해서 반도체 판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등의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다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가능하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쓰는 반도체 재료는 아시다시피 실리콘입니다. 한국말로는 규소라고 하죠. 실리콘 이전에는 게르마늄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실리콘으로 대체된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실리콘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 중 산소 다음으로 많습니다.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모래에 이 규소, 실리콘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쌉니다. 지금처럼 칩을 양산하기 위해서 웨이퍼를 대량으로 만들어야 되는 시점에서는 최적의 재료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전기적 특성도 우수합니다. 그래서 제3, 1세대 반도체가 게르마늄이라면 2세대 반도체는 바로 지금 쓰고 있는 실리콘을 말합니다. 그럼 중국이 그렇게 공을 들인다는 제3세대 반도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제1, 2세대와 이 3세대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게 단일 원소인가 아니면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섞여서 만들어진 화합물인가 하는 점입니다. 1세대 게르마늄, 2세대 실리콘은 모두 단일 원소 반도체 재료입니다. 하지만 제3세대 반도체인 실리콘 카바이드나 이 갈륨 나이트라이드 등은 모두 화합물 반도체입니다. 이 두 가지 원소로 구성된 화합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3세대 반도체의 한계가 명백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제3세대 반도체의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이 섞어서 만든 화합물 반도체이기 때문에 실리콘 등에 비해서 강효율과 전자 이동도가 뛰어납니다. 이 전력 효율이 좋다는 뜻입니다. 전력 효율이 좋다는 뜻은 사실 지금 각종 IT 기기를 보면 쉽게 장점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 IT 기기 성능 중 저전력에 대한 요구가 최근에 가장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잘만 된다면 이 3세대 반도체에 대한 쓰임새가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3세대 반도체가 인위적으로 만든 소재인 탓에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12인치 웨이퍼 등으로 크게 해서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이 대구경 결정을 만들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현재 기술로는 웨이퍼를 만들기 전 실리콘 기둥인 인곳을 아주 작게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너무 적습니다.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는 전력 통신용 반도체 등에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분야에서는 상용화된 상태입니다. 특히 이 실리콘 카바이드 경우는 전기차 때문에 주목받아 왔었는데요. 이 전기차에는 전력 반도체가 최대한 80개가량 필요합니다. 초전압, 고전압과 고열에 견딜 수 있는 이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가 제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테슬라 모델 3 등에 ST 마이크로의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실리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고가인데다가 이 결정적으로 소재 특성 자체가 IC가 되지 않습니다. 메모리 등에 활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용처 쓰임새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실리콘에 집중하지 않고 차세대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카바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 등 3세대 반도체로 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뒤엎겠다는 얘기는 가능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어떤 기사에서는 미국이 동맹을 맺는 것은 규소가 들어간 실리콘 반도체고 이 실리콘 베이스 반도체 동맹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리콘이 아닌 제3세대 반도체로 중국이 앞서 나가게 되면 이전에 이런 반도체 동맹 자체가 다 무위로 돌아간다는 황당한 얘기를 하는 기사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가려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